초등후민한자 2권 제18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글귀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덩굴 식물의 줄기가 얽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귀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얽힐규의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얽힐규의 두 가지 글자 모양 중에서 변으로 쓰이는 모양과 글자의 몸으로 쓰이는 모양인데, 이 글자의 몸으로 쓰이는 모양의 입구를 결합하여 글귀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얽힐규는 덩굴 식물의 덩굴과 덩굴이 서로 얽힌 줄기를 상형한 글자로 이를 얽힌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글자는 변에 쓰일 때의 모양이고, 이 글자는 몸에 쓰일 때의 모양입니다. 자원은 글귀구는 덩굴이 얽히듯이 낱말이 모여서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말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글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구가 있고, 문구는 글얼문 글귀구이므로 글귀라는 뜻입니다. 덩굴이 얽히듯이 끌어 이 당긴다 또 굽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배가 있고, 구배는 당길 구 짝배 나누어 줄 배인데, 이 한자에서는 나누어 줄 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경사면의 기운 정도를 구배라고 합니다. 훈과 음은 글귀구, 당길구, 구불구입니다. 다음은 거둘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가을에 거두어 드린 곡식을 도리깨로 쳐서 거두어 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둘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얽힐규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얽힐규의 모양 중에서 변에 쓰이는 모양을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칠복을 결합하여 거둘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둘수는 이삭에 얽혀 매달린 곡식의 나달들을 두들겨 쳐서 알곡을 떨어내어 이를 거둔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확이 있고, 수확은 거둘수 거둘확이므로 거두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곧 곡식 따위를 거두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오랏줄로 얽어매고 때려서 이 잡아들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감이 있고, 수감은 거둘수 감옥감입니다. 그래서 볼감이 이 글자에서는 이 한자어에서는 감옥감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수감은 죄인을 잡아서 교도소에 가둔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글귀구는 얽힐규의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얽힐규, 덩굴이 얽히듯이 낱말이 모여서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입구, 말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글귀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갈라져 나가 당길구, 구불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둘수입니다. 거둘수는 얽힐규가 변에 쓰이는 모양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 뜻은 이삭에 얽혀 매달린 곡식의 나달들을 얽힐규입니다. 칠복, 두들겨 쳐서 거두어드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거둘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갈라져 나가 잡아들일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얽힐규를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의 칠복을 결합하면 거둘수가 됩니다. 다음은 지혜해 발글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버들잎을 띄워서 건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혜해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비해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비해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지혜해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풀무성할 봉은 쌍날철을 세 개를 포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싹이 자라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어서 풀무성하다는 뜻인데, 이 글자가 소전에서는 이렇게 세 번 가로 긋고 내리 긋어서 꿰어서 풀무성할 봉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게 구분획을 쭉 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는데, 이 소전에서는 이렇게 위에는 쌍날철 모양이고 그 밑에는 획을 줄여서 가로 그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비해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양의 풀무성할 봉입니다. 쌀이나무나 대가지를 모아서 풀무성할 봉입니다. 한데 잘 묶어 손에 들고 손우 또 우입니다. 쓰레기 따위를 쓸어내는 청소도구가 일, 비 또 빗자루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해소가 있고, 해소는 비해 쓸 소입니다.
그래서 비로 쓸어낸다는 뜻입니다. 빗자루 모양의 별 이름이 이 해성이라는 뜻이 되며 또 살별이라고 하고 보기로 해섬이 있습니다. 해섬은 살별의 별섬입니다. 그래서 빗자루 모양의 긴 꼬리를 가진 살별이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지혜해는 빗자루로 티끌을 쓸어내듯이 욕심을 쓸어내어 마음을 비우면 참된 일, 지혜가 우러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지혜가 있고 지혜는 슬기로움입니다. 그래서 슬기 또는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러난다는 뜻이며 지혜로우니 인생살이의 이체 이 박다도 총명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해안이 있고 해안은 밝을 해 총명할 해 눈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보는 총명한 눈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지혜해 밝을 해 총명할 해입니다. 다음은 직업업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직업업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풀무성할 착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해서에서도 풀무성할 착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직업업 이일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풀무성할 착은 도우미 그림에서 이렇게 하나의 가지가 돋아나서 두 개로 갈라지고 또 네 개로 갈라지면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나타내서 풀무성할 착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이렇게 네 개로 갈려난 가지이고 그 밑에는 두 개로 갈려난 가지 그리고 한 개의 가지를 나타내어서 풀무성할 착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직업업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나무가 자라듯이 농작물이 잘 자라게 가꾸는 것이 농사짓는 일, 직업 또 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농업이 있고 농업은 농사농 직업업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일이 농업입니다. 공부하는 일이 학업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업이 있고 수업은 줄수인데 여기서는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업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수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을 행하여 악업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갚음을 받는 것이 업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업보가 있고 업보는 업보 갚을보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악업을 행하여 곧 나쁜 짓을 하여서 이승에서 곧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갚음을 받는 것이 업보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에는 풀무성할 봉에 풀무성할 봉을 결합하여 또 손우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대나무나 쌀이나무를 손우 잘 묶어서 손에 쥐고 티끌을 쓸어내는 것이 비라는 뜻을 나타내는 비해입니다. 그래서 비로 티끌을 쓸어내듯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면 지혜로울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지혜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이 밝을 해, 총명할 해로 갈라져 나가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비해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지혜해가 됩니다. 다음은 직업업입니다. 직업업은 파자기역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무성할 착에서 먼저 무성하게 자란 4개의 가지를 두 번 이렇게 짧게 내리긋고 그리고 오른점, 삐친 점하고 가로금은 4개의 가지 그리고 그 4개의 가지 전에 있던 2개의 가지는 오른점 짧게 삐치고 가로금은 2개의 가지 그리고 처음 돋아난 1개의 가지 그래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나무가 자라듯이 농작물이 잘 자라게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나무목까지 가로금 2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긋고 그리고 삐치고 파임하면은 직업업 이일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은 10번 쓰는 동안에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4개의 가지를 2번 내리긋고 점 찍고 이렇게 가고 2개의 가지, 1개의 가지, 나무목 이렇게 해서 결합하면 직업업 이일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학업업, 업보업이 되었습니다.